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의 이야기는 우편함 속의 또 돈 걱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항사 때문에 그런지 공기가 너무 탁하게 안 좋네요. 문자로도 전체 문자로 왔네요. 내일 저녁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대중교통 이용,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을 유의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런 걱정보다도, 심지어는 TV에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도 더 걱정이 제 앞에 코앞에 들이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 냉혹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얘기의 주제 마냥 우편함 속에 쌓여있는 고지서를 보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더 심란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모시러 통풍기도 많이 낳고 가셨길래 여동생네 집에 가려고 이제 집 문 밖을 나섰는데요. 우편함 암 속에 공과금 고지서들이 하나둘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기세, 그리고 케이블 TV, 그리고 수도세 이렇게 들어온 걸 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돈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제 앞에 들이닥치는 현실의 걱정은 뭐냐면요, 불안과 고민과 걱정은 TV 속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탁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제 앞에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에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입맛이 없어서 밥 한 술 못 두고 유튜브 업로드를 그동안 아침에 했던 거 업로드를 했고요. 어제는 또 매제가 야근하는 날이라서 쌍둥이 조카들의 그 해맑게 웃는 그 웃음소리와 동생이 저를 위해서 그 전전날 먹다 남은 부추전을 데워다 준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밥도 안 먹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에 살고 계십니까? 저의 불안함과 고민과 걱정과 고민은 TV 속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 가난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짜 부지런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꿋꿋이 묵묵히 바라봐 주시는 어머니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육성으로나마 말주면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어수선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삼천포로 여러 번 빠지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푸념이 아닌 푸념일지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는 그렇게 딱히 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추천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후원을 부탁한다는 글을 남겨놓아도 후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 안에 있는 컴퓨터나 방송 장비가 그렇게 좋아서 더 좋게 방송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생각해낸 게 이렇게 푸념을 떠는 혼잣말 하기 좋아하는 저의 컨셉을 잡고서 혼잣말 에세이를 하거나, 제가 15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일하면서 겪어왔었던 에피소드나 그에 대한 팁이나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딱히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가나요? 딱히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은 하고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외롭고 썰렁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혼자 잠자기 전에 이제는 남의 유튜버가 아니라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업로드해서 올렸던 영상들을 모두 재생하기를 해놓고 잠이 들어봅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 심정이 진짜 그렇습니다. 밑바닥까지 어떻게 더 끌어내려질까 하는 그런 노심초소와 걱정이 한가득합니다. 걱정 안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게 옵니다. 어제는 집 밖을 나와서 오랜만에 통풍기가 가신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있는 여동생네 집을 향할 때 저희 집 우편함 속에 차곡차곡 하나둘 쌓여가는 한 달치 내야 할 공과금 고지서를 봤을 때랑 그리고 오늘 아침 느닷없이 건강보험에서 독촉 아닌 독촉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 뭐 더 돈 내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걸 나와서 봐서는 너무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고,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돈을 보고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한테 나 가난하다, 나 도와달라, 너 도움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좀 부끄럽고 참 나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표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난합니다. 여러분, 저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해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동생네 모셔다 두고 집에 오는 길에도, 그리고 로또를 하러 가는 길에도,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혼잣말을 항상 합니다. 요즘은 될 수 있으면 혼잣말 안하고 꾹꾹 담아놓고 묵혀둡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 와중에도 이곳에서만큼은 돈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돈 걱정을 해야 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했었습니다. 식탐 여행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음식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던 사진들을 펼쳐 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썰을 풀곤 했었는데요. 또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황사 때문인지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고요. 남들 말로는 좀 더 따뜻해졌다 그러고 봄날처럼 포근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봄날은 찾아왔습니까? 저는 따뜻한 봄날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몸과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춥고요. 휘몰아치는 찬 바람처럼 으슬으슬 움츠러들게끔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궁극적인 목적은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사랑도 하면서 알콩달콩 달달하게 살고 싶은 거.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 다음 생에 태어나게 잘하면 부잣집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한가득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진짜 꼬르륵꼬르륵해서 배가 고픈 것도 있고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배고픔도 있고요.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절실한 건 돈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배고픔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희망을 쏘러 갑니다. 꿈을 꾸러 갑니다. 현실 앞에서 로또 1등이나 연금복권 1등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길을 걷고 걸으며 혼잣말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돌아가신 아버지건 할머니이건 간에 기도를 합니다. 제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너무 간당간당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하고도 조금 더 흐른 것 같은데 제 동영상 편수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한 편, 두 편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려놓고는 있긴 한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구독자가 한 명 더 는다든지 더 해서 남들 마냥 뭐 실버 버튼, 뭐 골드 버튼까지는 안 가더라도 광고라도 좀 붙어가지고요. 광고 수익으로 해서 짭짤하게 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걸까요? 우편함 속에 또 돈 걱정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의 중반쯤 지나면 스쳐 지나가듯 나타나는 쌓일 대로 쌓이는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오늘은 무심결에 알람이 또 울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월급 들어온 날, 그날에 맞춰서 월급 이런 식으로 달력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은 통장으로 카드 내역금이 또 빠질 테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낼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아지는 돈보다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공과금, 휴대폰비,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삼아 생긴 건강보험료, 어딜 나가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요 차비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담배를 안 핀다는 거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서 술을 그렇게 깊이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건강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동안은 감기 앓이를 했고 또 한동안은 통풍 앓이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아프면은 또 그게 또 돈이더라고요. 또 주사를 맞고 싶은데 주사 비용이 아까워서 안 맞고, 약이 또 아까워서 약을 못 지어 먹습니다. 이번에 또 혈압 얘기가 나오길래 돈 없어서 혈압약 못 지어 먹는다 말은 못 하겠고, 이래저래 둘러대었고, 어제는 이 우편함 속에 공과금 고지물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밤새 두통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또 혈압이 오른 건가 싶어서 내심 걱정하다가도 편의점 갈 때 갖고 다녔던 약통에서 타이레놀 하나를 빼서 한 입 먹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이나 날까 오전이 되었는데 새벽녘에 운동 가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또 잠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어머니는 어김없이 운동을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식사를 하시고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 할 일 없는 아들 마냥 어머니와 함께 아침 드라마를 보며 주저리 이야기를 하며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또 잠자는 신용을 해야 했죠.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요. 그리고 점심때쯤 다 되어서 어머니께서 옷을 차려입고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한낮에 어머니랑 같이 갔던 그 길을 이제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가끔 길을 가다가 동네 지인분을 보거나 아시는 분들이 혹시 마주치게 되면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아들이 아닌 척하면서 몰래 숨어버리듯이 먼저 앞서가거나 한 먼치 뒤에 따라오곤 했었습니다. 왜 이웃들이나 지인들, 때로는 친척분들이 명절 때는 한번 찾아가거나 마주하게 되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드님은 뭘 하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어떤 직장을 다니시나요?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저는 번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딱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아니니까 어머니한테는 진짜 크나큰 불효를 하는 거죠. 그런 불효를 하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어머니의 지인이나 친척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숨습니다. 피해 있거나 말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네 가는 그 길거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다 떨어질 때쯤에서야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는 게 전부입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는 어김없이 또 저녁 드라마를 보시고 저는 오늘 했었던 유튜브 업로드를 하며 어머니에게 등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새벽녘 어머니도 이제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어머니도 많으신지 가끔씩 멍 때리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시거나 고민 걱정 때문에 잠머리 이루실 때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노가다를 하루 뛰러 가려니 체력이 안 되고 또 통풍기도 있고 혈압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핑계일진 모르겠는데 제 나이 올해 나이 42입니다. 도대체 뭐 해서 뭘 어떻게 해먹고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평생 직업일 줄 알았던 편의점 알바도 어느덧 15년을 해왔고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쉽사리 일자리가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오래 일했었던 그 경력이 발목을 붙잡았고요. 또 나이가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이제는 우편함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을 너무 깎아먹고 좀먹습니다. 우편함 속에 돈 내야 될 공과금 고지서와 또 이런저런 소식들. 어제는 그래서 두통에 많이 시달렸다가 타이런 한 알로 겨우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근데 혈압약조차도 너무 비쌉니다. 한 달치가 5만 얼마라니. 아휴. 이번에 통풍약 처음으로 다시 지으러 갔을 때도 일주일치 약을 짓는데도 5,100원이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쯤 저는 어머니의 지인들과 혹은 어머니의 친척분들과 혹은 때로 몇몇 분들 앞에서 저는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돈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의 돈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통장 잔고에서 한 푼 두 푼 빠져나가던 돈줄기와 그리고 우편함 속에 하나둘 쌓여만 가는 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문자로 알려오는 건강보험료에서에서 날려오는 통보였습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요, 진짜 막 나쁜 마음만 갖는다면 칼 들고 나가서 강도질을 하고 싶거나 은행을 털고 싶거나 아니면은 뱀의 혀 새치처럼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깡다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는 가보질 못해서요, 그런 위인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푸념 아닌 푸념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구 말 따라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다, 나이야 상관없이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저도 남자지만 신데렐라의 꿈을 꿔봅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돈 많은 여자랑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속물 없는 놈이라고도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현실이, 제 삶이 지금 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황새 때문에 그런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입니다. 그런 날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저는 참 가슴 아픈 이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할 그런 이별을요. 그런 징크스도 있고요. 이런 날은 진짜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웠으니까요. 며칠 전 꿈속에서도 돈 때문에, 진짜 꿈속에서조차도 너무 현실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잠 못 이뤘던 날도 있었죠. 꿈속에서 어머니도 나왔었고 여동생도 나왔는데 돈 때문에 꿈속에서조차도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처럼 돈이 있었기에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고,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약을 사 먹을 수 있었고, 아픔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용기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무기력함에 너무 한가득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두 명 늘 거 저는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따름입니다. 현실 속의 제 가난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 자신이 아프고 통증이 와고 고통이 와도요, 그걸 이겨내고 참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가까스레 통장에 겨우겨우 쌓여있고 모여있는 돈, 겨우 어떻게든 아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또 잘 안되네요. 여러분, 저는 내일 로또를 하러 갈 겁니다. 또
연금 복권을 하게 될 거고요. 언제쯤 혼잣말 에세이에서 행복한 음악 소리와 행복한 이야기와 웃음 짓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될까요? 저도 웃고 싶습니다. 행복의 맛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맛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는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제게도 오긴 올까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 밥 먹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맛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밥에다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김치 없이요. 잘 먹히더라고요. 긴긴 밤, 지난해 밤처럼 날라면을 안주 삼아서 진짜 통풍 올 줄 알면서도 맥주 한잔 먹었던 그날도 떠오르고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또 안 계시니까 더 이 빈자리가 더 쓸쓸하고 외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 이 업로드를 하면서 진짜 수익이 창출되는 그날까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장에 잔고도 더 이상 없고 이제 돈벌이가 없다 싶을 때 다시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편의점 알바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따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요. 유튜브를 좀 더 꾸준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1명 2명 늘고 저에게도 광고라는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요, 저는 좀 더 부지런할 것이고 더 꾸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가난을 제발 탈출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못 사는 게, 돈 걱정한다는 게 크나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 자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고 무능할 뿐인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애초부터 부자이질 않고 잘 사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지금까지 커올 수 있었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저의 버팀목이자 저의 나무 그늘의 쉼터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함과 제 자신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고 싫어질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울부짖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더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행복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혼잣말 에세이, 우편함 속에서 마주한
또 돈 걱정하게 해주었던 공과금 고지서와 문자 메시지로 온 건강보험 통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발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제도 그젯밤도 전전날 밤도 그 전전전날에도 통곡의 벽 옆에서 이웃의 창가에 비친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기도드렸고요. 아버지가 있었던 이 방의 문 손잡이를 붙잡고서 아버지께도 기도드렸습니다. 잘못된 기대이고 잘못된 바람인 줄 알면서도요, 기도하고 또 바랬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돈 걱정 없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는, 혼잣말도 이제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따뜻한 햇살처럼 봄날이 저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우편함 속에 또 돈 걱정하는 윤호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